안녕하세요. 치원의 관상톡 시간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미래를 알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고요. 이 세상의 모든 일에는 원인 없는 결과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모든 일의 원인을 알면 미래에 닥칠 결과를 미리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이죠. 수학에서 말하는 그 혼돈 이론 또는 카오스 이론이라고 하는 그 이론이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는데요. 카오스 이론은 무질서하게 보이는 혼돈 상태에도 논리적 법칙이 존재한다는 것으로, 카오스의 어원은 그리스어의 카오스로 크게 벌린 입의 틈과 같은 의미로, 공허한 상태로 천지가 갈라진 사이 틈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동양 철학에서의 이 혼돈 이론에 대하여 설명한다면, 동양 철학서인 회남왕 유한의 회남자의 기록을 살펴보면요. 참고로 회남자는 전환시대의 저서인데요. 전환시대는 기원전 202년부터 기원 후 8년까지 시기를 말합니다. 이것을 동양 철학의 기론에서는 회남자 전편에서 우주 만물의 생성 과정에 대해 직접적으로 기술한 부분이 모두 5번이나 되는데요. 천문편에서 2번, 숙진, 그 다음에 정신, 그 다음에 전원 편에서 각각 한 번씩 나타나는데요. 그중 천문편에 나오는 다음의 글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에 기록에 보면, 하늘과 땅이 아직 형성되지 않았을 때는 단지 어지럽게 뒤엉킨 기운만 무성할 뿐 아무런 형상도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이때를 태소라고 말한다. 도는 허학에서 시작되는데, 허학은 우주를 낳고 우주는 기를 낳는다. 또 기에는 일정한 구별이 있으니 맑고 가벼운 기운은 위로 얇게 퍼져 하늘이 되었고, 탁하고 무거운 기운은 아래로 가라앉아 땅이 되었다. 맑고 음미한 기운은 하나로 합치기 쉽고, 무겁고 탁한 기운은 응결되기 어렵다. 때문에 하늘이 먼저 이루어지고 땅은 나중에 안정되었다. 땅과 하늘의 전기가 집적되어 음양이 되었고, 음양의 전기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침으로써 사계절의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으며, 사계절의 전기가 분산되면서 만물이 형성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태소와 허학이라는 단어를 좀 더 자세히 알아보면, 태소란 우주 생성론상 최초의 근원으로 아직 기라는 기운, 공기, 대기, 뻗어나가는 기운, 만물을 생성하는 근원이 되는 기운 또는 원기를 얘기하는데요. 이 기가 나타나기 이전에 어떤 최초의 상태로, 이 상태는 하늘과 땅이 아직 형성되기 이전으로 아무런 형상도 없이 한데 뒤엉켜 분간이 되지 않는 세계를 뜻하고, 또 허학이란 공허하고 아득히 멀며 광활한 상태를 뜻하는 것으로요. 이 상태는 아무런 형상도 없고 어둑하고 어둡게 아무도 그것을 인식할 단서를 찾을 수 없으며, 또한 너무나도 깊어 그 끝 닿는 데를 알 수 없고 아득히 펼쳐지고 쉼없이 요동하여 그 멈추는 바를 알지 못한다. 이것은 또 간단히 무형, 즉 무형으로 표현되기도 하는데요. 천지의 형성은 물론 아직 시간과 공간도 나누어지지 않은 혼돈이자 박은 이제 통나무 박자로 쓰이는데요. 생긴 그대로의 것을 의미합니다. 박의 상태를 말한다라고 기록하였으며, 이런 점에서 허학은 앞서의 태소와 유사한 것으로
따라서 허학이 태소 이후에 어떤 상태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태소와 동격의 상태를 말하며 그리고 또 도는 이러한 허학에서 시작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허학에서 점차 시간 형식과 공간 형식으로서의 우주가 형성되어 나오고 시간 형식과 공간 형식이 갖추어짐으로써 비로소 그 만물을 생성하는 기운 원기를 이야기하는데요. 기가 발생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때의 기는 최초의 일기, 즉 원기인 것을 말하는데요. 이러한 최초의 기는 점차 일정한 모습을 띠게 되는데 맑고 가벼운 기는 하늘이 되고 무겁고 탁한 기는 땅이 된다라고 기록되어 있고요. 이후 하늘과 땅의 전기가 응축되어서 양기와 음기가 형성되는 것이고 다시 음기와 양기의 상호작용에 의해 사계절과 팔극 등이 형성되며 궁극적으로는 만물이 생성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하여 중국 철학사상 가장 완전한 형태의 우주 생성론의 도식이 도에서 기로, 기에서 만물이라는 이론이 회남자에서 최초로 만들어졌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이후 중국 전통 사상에서 만물의 생성과 발전에 대한 기본 생각이 이 회남자 도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태초의 우주는 암흑으로 덮여있는 어떤 물질도 없는 무극 상태의 형태에서 하나의 기운이 발생하게 된 것으로 이 단계를 서양의 수학에서 말하는 카오스, 즉 혼돈 이론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모든 내용은 참고문헌 회남자 유한지음 이성명 옮김 소명출판사 2013년판 상권에 기록된 내용을 말씀드린 것인데요. 좀 더 깊은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들은 그 문헌을 찾아서 구매하셔서 한번 공부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혼돈 현상은요, 나비 효과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이 이론은 나비의 날개짓에 의한 대기의 미세한 변화가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증폭되어서 토네이도 같은 극적인 상태를 야기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데요. 이 이론은 미국의 기상학자 리처드슨이 브라질 상공에서의 나비 날개짓으로 인한 파장이 미국 텍사스 상공에 가서는 토네이도로 변할 수도 있다는 이론입니다. 이러한 혼돈 현상의 이면에는 보이지는 않지만 어떠한 질서가 작동하고 있는데요. 그 질서는 코스모스를 이야기하는데요. 모든 만물은 보이지는 않지만 수많은 거미줄과 같은 미세한 끈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한쪽을 잡아 흔들면 다른 한쪽이 흔들린다는 설명이기도 하다고 하겠습니다. 요즘 전 세계적인 가뭄으로 인해서 모든 농업이나 공업 분야에서 물 부족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제가 이민년 우기편에 올해가 이제 가뭄이 극심할 거라는 그런 영상을 올린 적이 있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이민년 우기편 영상을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뉴스에서 들은 이야기인데요. 중국에서 오랜 가뭄으로 강바닥이 말라서 인공 강우를 사용하여 비를 내리게 하려고 한다는 그런 뉴스였는데요. 이렇게 인공적으로 자연의 법칙을 훼손하게 된다면 그 여파로 인하여 다른 지역에서는 더 큰 재앙이 오게 될 수도 있다는 걱정을 하게 되는데요. 자연이란 글자를 파자해보면 스스로 자자에 그러할 여자죠. 그래서 자연이란 스스로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천연의 자연스러운 상태를 말하는 것인데요. 도가에서 말하는 대로 무위자연, 원래 자연 그대로의 상태로 인위적인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인데요. 요즘 이 말을 더욱 새겨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동양적 상응의 원리로 시간, 즉 천문,
다음에 공간, 잠시만요. 공간, 시간은 천문, 공간은 지리, 존재는 인사라는 각기 다른 3차원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원리로 풍수지리학에서 동기감응의 원리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 돌아가신 조상님의 육신이 땅속에 묻혀 계시지만 그 속에 깃든 혼백과 후손의 넋이 서로 감응한다고 보는 원리로 그 감응 현상은 주로 꿈의 선몽으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만약 명당 자리에 조상의 묘를 쓰면 꿈에 조상님의 모습이 환한 표정으로 깨끗하게 집에 앉아있는 모습으로 선몽을 하고요. 좋지 못한 묘에 흉한 터에 조상을 모시면 초췌한 표정에 허름한 옷을 입고 나타나는 경우가 있고요. 아무도 꿈에 나타나지 않는다, 돌아가신 분이 그랬을 경우에는 이제 득도 해도 없는 자리에 들어갔다고 판단하게 됩니다. 요즘은 아마 다 화장을 해서 뿌려드리고 하기 때문에 아마 그 화장을 한다는 것은 무해무덕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손한테. 그래서 동양의 기론이라는 것은 물질적, 시각적으로 표현되지는 않지만 기운이라는 게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기운의 작용이 과거, 현재, 미래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인데요. 지금 내가 내뱉은 한마디의 말이 넓게는 우주 어딘가에도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주적 관점에서 현재의 나를 보았을 때 얼마 전 제임스 웹 망원경의 그 찍은 우주의 모습을 보고 엄청 경이로웠는데요. 그랬을 때 지금 현재의 내 모습을 보면 엄청나게 미미한 존재인 것 같죠. 하지만 우리 자신들의 행동이나 말 하나하나가 전 우주적으로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사실을 망각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관상이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을 잠깐 드리자면요. 볼관자에 서로상자를 쓰는데요. 볼관자는 이제 보는데 자세히 보는 겁니다. 서로상자는 나무목자와 논목자가 들어있죠. 그래서 서로 자세히 보는 그런 상황을 이제 관상이란 용어로 그 한자 파자를 해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관상학이란 제 생각에 그 사람의 신체적인 외형의 여러 상과 또 무형이나 유형의 모든 상과 또 습관이나 행동, 언어, 음성 등을 잘 살펴서 그 사람의 일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그 과거의 흔적이나 또는 현재의 상황 또 미래에 일어날 일 등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학문이라고 하겠는데요. 관상에서도 면상과 신상 모두 관찰해야겠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얼굴 부위별 기색을 보아서 과거, 현재, 미래에 일어날 결과를 예측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상이나 사주팔자 등은 인간의 운명과 미래를 예측해 볼 수 있는 예를 들면 조짐을 보는 학문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역술가나 관상가나 풍수지리가 등은 이런 음양오행가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음양오행의 이치를 잘 학습을 해야 하고요.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이나 사건 등을 매일매일 잘 관찰하고 또 미세한 원인을 잘 살펴서 미래에 일어날 결과를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원인과 결과라는 상응의 원리로 설명이 되는데요. 좀 전에 설명드렸던 시간, 공간, 존재라는 각기 다른 3차원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원리입니다. 이렇듯 모든 사건이나 사고는 미리 조짐을 알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조짐을 무심코 넘어갈 때 일은 일어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일기예보를 보고 오늘 비가 온다고 하면
우산을 미리 준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듯 이런 음양 오행가들, 역학자나 관상가나 풍수지리가나 그런 분들은 특히 모든 사물이나 흐름을 세밀하게 관찰하고 감지해야 하고, 항상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나 모든 일에 항상 귀 기울여야 한다고 하겠습니다. 불가에서는 그 삼매경이라고 해요. 내면의 고요한 세계에 잠기는 걸 말하는데요. 고승들께서 이러한 경지를 나가대정에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가는 큰 뱀을 지칭하는 단어로, 큰 뱀이 똬리를 틀고 가만히 있으므로 깊은 고요함의 경지에 들어갈 수도 있다고 해서, 고요함의 경지에 다다르면 큰 지혜가 솟아난다고 하였고요. 나가경지에 들어선 고승들은 6가지의 신통력을 갖춘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중 6가지 신통력에는 여기 오타가 났네요. 무진통이 아니고 누진통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누진통, 신족통, 타심통, 또 숙명통, 천안통, 천이통 등의 신통력을 지니게 된다고 하였는데요. 이 중에서도 신족통은 하룻밤에 수천리를 갈 수도 있다는 축지법도 쓸 수 있다고 전해지기도 합니다. 이렇듯 도통한다는 것은 전생, 현생, 내생의 3생을 알 수 있다는 것으로 매우 어려운 일이죠. 역술가이자 관상가로서 저 또한 매일 마음의 수양이나 학습을 통하여 노력하고는 있지만, 수양이란 하면 할수록 어려운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결국에 수양이란 자신의 마음을 올바르게 잘 닦는 것인데, 내 마음인 내 것조차 내 스스로가 다스리기도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도덕경 6장에 보면 곡신불사라는 문장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이 골곡자는 골짜기로 산과 산 사이에 비어져 있는 것을 뜻하죠. 골짜기는. 그래서 비어 있는 곳에 신이 깃든다는 것입니다. 신은 이제 정신을 이야기하는데요. 사람도 항상 마음을 비우면 이 신이 항상 자신의 마음속에 깃들게 된다는 것인데요. 그리고 또 42장에는, 도덕경 42장에는 부미 포양이라는 말도 나오는데요. 이것은 모든 만물은 음을 등지고 양을 향한다는 것이죠. 꽃이 태양을 향해서, 화초가 태양을 향해서 이렇게 뻗어나가듯이 우리 신체에서도 밝은 곳을 향하는 곳이 바로 눈인데요. 그래서 눈 따라서 마음도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을 감으면, 눈은 오행상 목인데 이 혼이, 정신이 바로 장기 중에도 오행에 해당되는 간에 깃들게 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시반청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즉 눈 닫고 귀 닫고 해야, 특히 오행상 이 눈은 목이고 귀는 이제 금의 기운으로 또 봅니다. 그래서 간과 폐에 신기가 저장되어서 오장육부를 건강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 같은 코로나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시기에 기관지, 호흡기 등이나 또 피로감을 느끼는 그런 증세가 많이 나오는데요. 한 번쯤은 되새겨 볼만한 부분이라고 생각되네요. 보이는 것에 마음 뺏기고 또 욕망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들리는 소리에 또 정신이 혼미해지게 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이 욕심 발현의 근원입니다. 이러한 욕망 속에 사로잡혀서 건강도 해치게 되는 것이고, 이 오장육부의 기운이 자신의 관상에 김이나 정으로 발현되어서 그 자리에 해당되는 가족의 문제나 사업, 또 재물 등의 그런 모든 사항들이 잘 풀리지 않게 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욕망부터 내려놓는 연습을 해야만 자신의 심신도 건강해지게 되는 것이고요. 소원하는 모든 사항들이 잘 해결되게 된다고 하겠습니다. 만약에 취업이 안 되는 취준생들이 취업에 대해서 너무 신경을 많이 쓰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다 보면 취업과 관련된 부위인 그 관록궁이라고 하는 이마 부위에 그런 피부 트러블이 많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러면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오게 되니까 될 수 있으면 이제 스트레스를 내려놓는 게 취업을 위한 빠른 취업을 위한 그 지름길이 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신의 심신의 수양과 건강과의 상관성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모든 것에는 어떤 원인이 있기 때문에 현재의 결과가 발생한 것이죠. 그래서 현재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은 아무 이유 없이 하고 있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꼭 어떤 결과를 도출해내기 위해서 내가 현재 하는 과정일 수 있음을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요. 모든 일에는 항상 원인과 결과, 즉 인과 응보가 꼭 발생하게 된다는 것부터 생각해 보시는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